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조국 정국, 조국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 한 달간 온 나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격화되는 청문정국의 쟁점들, 이 시간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후폭풍으로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국 후보자는 여당의 지원 속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직접 소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지지층의 결집으로 여론전은 달아오르고 여야의 반응도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소상하게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온갖 장황한 변명, 그리고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습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수순에 돌입하면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맞대응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때 전국 긴장이 고조됐고, 여야는 진통 끝에 9월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위법, 특권, 반칙의 인생을 살아온 조 후보자. 그 장관이 되겠다는 그 길마저도 편법과 특권입니다. 과연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국민 여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논의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임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제가 근 한 달간 조국 후보자 문제로 온 언론에 관심이 되고 있다. 조국 정국, 조국 대전이라 할 정도다라는 것인데, 이런 정도 정말 독특한 지금 정치 국면인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재정 의원님. 예, 뭐 한 달이 아니라 조국 논쟁은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의 조국. 대일 경제 전쟁에서도 또 조국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예. 예, 또다시 조국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정치권 발로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드렸다는 점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청문회 절차를 당초부터 이렇게 보이콧하듯이 이어가지 않고 청문 절차 본연의 기능을 살려 여러분께 검증 절차를 충실히 보여드렸다면 할 필요도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가 자기 역할을 버리고 있은지 너무 낮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은 기대도 않으셨다라는 말씀도 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조국 후보자는 반칙과 특권에 사로잡힌 점철된 인생이다, 위선적 인생이다 하는 것이 이번 조국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벌써 한 4주 정도 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제대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어떻게 정인으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서 정인 신청서 자체를, 그 안건 자체를 안건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버린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사실상 조국 청문회를 무산시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지금 이제 여당에서 증인을 안건조정 소위에 올리는 것 자체를 보자면은 애초에 인사청문회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네요. 네. 책임이 그런 게 여당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려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 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를 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인데 문을 여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자유한국당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증인 문제로 몰고
갑니다. 1차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자료는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은 자료와 관련된 어떤 권능도 청문위원에게 없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심지어 몇 초 만이죠? 김도우 위원장이 대행했을 때 46초 만에 사내 선포한 게 8월 30일입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8월 11일 인사청문회 요청이 국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하나의 선택지다. 장제원 의원이 발언을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꼴대가 옮겨집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법정 시한 8월 30일을 무시해서 청문회 일정을 9월 5일까지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꼴대가 옮겨집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하면 계속 생기는 얘기인데요. 3일간 청문회를 하자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네. 거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뭐냐?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의해서죠. 그다음에 법사위를 일반적으로 산회하면서 당시에 증인 논쟁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꼴대가 몇 번을 옮깁니까? 협상의 상대방으로서 이분은 협상을 할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에 꼴대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협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청문 계획 의결하는 거하고 정인 신청하는 거하고는 다 같이 패키지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양보가 안 됐던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흘을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사흘을 해야만이 의혹이 풀릴 정도로 이게 비리 종합 백화점이고 의혹 종합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결과 법사위에서 간사들 사이에 이틀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이루었더랬습니다. 합의를 이뤘는데 청와대에서 뭘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수석이 나와가지고 법대로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해서 비토를 놓은 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기획을 하고 여당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청문 절차가 무산되는 단계로 가게 된 거죠. 예, 이런 가운데 2일 날이죠. 이제 후보인 조국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많은 방송들이 생중계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이재정 의원님?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돌던 부분을 사실 확인 여부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라고 여당에서는 평가하던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자 간담회든 기자청문회든 어떤 말씀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청문회라는 틀을 갖추더라도 국회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패싱하고 또는 편법 기자 간담회를 했다라는 방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간절하게 청문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검증받고 싶었던 사람이 조국 후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3주간 입이 묶인 채로, 입이 봉인된 채로 언론이 대선 후보급 기사를 쏟아내면서 지금 7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대선 후보를 능가하는 정도의 기사를 양산해내면서 사실상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검증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 사람의 일생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등등을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또 정당한 의혹 제기였으면 모르되 근거 없이 얘기되다가 변죽만 놀리고 정리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포르쉐라는 거 우리 곽상도 의원님이 제기를 하셨던 거죠. 확인도 하지 않고 얘기하셨는데 아반떼였습니다. 그 부분도 언론들이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시험 전형이라든지 사실상 입시 비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교육 정책에 따른 나름의 활용을 비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측면이 있지만 국민께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기자간담회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오롯이 짜여진 각본 없이 공론회장에 던진다는 것은 쉬운 선택 역시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의혹이 소명됐다는 자리로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의혹이 소명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장관의 자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따져보겠다가 목적이었는지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마땅한 거고요. 예. 최소한 국민들은 그 장시간 정말 각본 없는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했던 조국 후보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거든 태도나 예. 표정 같은 것도 보거든요. 진정성은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공중파 방송을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조국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글쎄요, 그게 국민청문회로 이름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의 변명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상당 부분 뭐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을 제외해서 한 50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기자 질문에 대해서 15,000자 정도를 답변을 하면서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이 무려 111회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송구하다 이런 취지로 21번 정도를 했고 비난을 받겠다는 답변도 10여 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와서 조국 후보자가 본인에게 의혹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냥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할 생각이었으면 왜 기자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지금 이제 3주 정도, 지명된 이후에 3주 정도가 지나갔죠. 3주, 4주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이런저런 의혹을 확인도 하고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다,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이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 1월 5일 날 보니까 외환은행 주식깎기 운동이 나와서 노조위원장하고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론스타 문제를 론스타가 뭡니까?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어떻게 먹튀를 하는지에 대해서 천민자본주의 대표적인 주자로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론스타 문제를 잘 안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처음 알았다. 이번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2년 1월 19일 날에는 지식인 선언에도 서명을 했어요. 예. 그런 네. 상황입니다. 개별 사안들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예. 전반적인 평가. 예. 예, 몰랐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좀 구분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국 후보자가 부처인지 성인인지 묻는 것도 아니고 총리인지 대통령인지 또는 장관 후보자인지 이것 검증의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검증 지금 현재 기준이 너무 뭐냐면요. 높다는 겁니까? 검증 수준이 검증의 범위까지 합해서 사실상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와 연관된 핏줄이 있으면 핏줄에 잘못이 있으면 그건 조국 후보자와 핏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지라라고 묻는 것인지 범위의 문제, 조국 후보자와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인지 가족의 문제인데 조국 후보자에게 도의적 책임이라도 미룰 수 있는 문제인지 법적 책임의 문제인지 국민 정서의 문제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쳇말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모욕 주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모른다는 얘기를 답변을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불성실해 보이는데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증거들도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증거냐? 조국 후보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 증거들도 나왔거든요. 예. 조국 후보자에게 세상 모든 일을 알게 하라.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일을 알게 하라. 사실은 증인 신청하셨는데요. 따님을 불러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장학금을 배부를 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주는지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선발을 했는지 또는 논문과 관련해서는 그 교수가 어떻게 해서 제1저자로 등록해 예. 하고 인턴십을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또다시 모를 수밖에 없는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증인을 부르면 그 증인이 몰랐다라고 하면 또 비난하시겠죠. 몰랐다라는 말 자체보다는 그것을 가치 평가할 예. 수 있는 재반 증거들도 종합해서 후보자 입장에선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종합적 평가를 하셔야죠. 예, 사안의 성격상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요. 모든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지도교수가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학생 선정이 되는데 그 내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오늘 팩트가 밝혀졌잖아요. 팩트는 예, 그겁니다. 팩트가 그거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된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장학주체에서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보십시오. 그죠?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말 자르지 말고. 팩트는 그러니까 전제로 말 하고 자르지 하자는 말고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얘기하시고 장학금 얘기하시고.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런 몰랐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후에는 말이죠. 그저께 이제 조국 후보가 나와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할 때쯤 되면 그 전후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와서 확인을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라 마라 또는 가족들 명예를 해서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말을 앞에 이렇게 했다 뒤에 이렇게 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도덕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한 가지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자연인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을 했어요. 국회 사무실, 국회 회의실을 어떤 자격으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무실은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국 후보자가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관도 아닙니다. 후보자입니다. 후보자가 무슨 자격으로 국회 사무실 사용했냐 이거죠. 그런데 국회 사무실을 저렇게 대관을 만약에 여당에서라든지 누군가 대신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요. 네, 본질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회피하셨던 거고, 그리고 또 그 본질에 대한 치열한 쟁점 토론에 자신이 없으시니까 틀을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기자간담회가 탈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기자간담회는 기자간담회입니다.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내규와 관련해서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규 위반이다 아니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내규를 준수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의총을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한 대여였는데요. 의총에서 결의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방식을 승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뭐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당의 주체로 열리게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당무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그곳에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통상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활용하는 범주 내에서 법 위반이 아닌 한도 내에서 활용하던 방식대로 활용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장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학금 관련해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가족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님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엔 제3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조국 교수님이 그러면 장학재단에 전화를 했으면, 조국 후보자가 전화를 했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전에 그곳에 기관하고 말을 맞췄다 얘기했을 겁니다. 당사자 역시도 그 기관의 관계자나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사위에서 청문계획 실시와 자료 요청 요구를 의결할 필요가 더욱 절실했다는 점. 그것을 막은 것은 자유한국당 네. 여상규 위원장이고 김도읍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행이었다는 점. 다시 진행 한번 과정, 진행 말씀드립니다. 경과에 대한 토론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마쳤고 또 야당에서도 거기 상응하는 이제 반박 또 해견도 했는데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의 어떤 회의에 외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조국 후보자는 11시간에 걸쳐서 회의장을 독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처음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게 조국 후보자처럼 이렇게 비리가 종합백화점처럼 계속 양파는 까도 끝이 없다는데 끝은 아이고, 나옵니다. 비리로 이 따지면 비리가 우리- 끝이 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황교안 이런 건 대표님, 처음입니다. 예, 처음. 황교안 대표님 총리 시절 오늘 제가 좀 많이 말하겠습니까? 읽어가지고 말씀하실 예, 여기까지 거고요. 하시고요. 예. 일단 종합적으로 아니 전반적인 병역 비리부터 진행 시작해가지고 과정 자식과 얘기는- 관련된 예. 비리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고소 고발 하시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예. 송은석 의원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 된다, 사퇴하라라고 주장하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관련 아닙니까? 조국 딸의 어떤 입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웅동학원과 그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모펀드를 이용한 부분, 이런 세 가지 큰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혹이 다 해명이 잘 안 됐다. 셋 다요? 예, 셋 다 의혹이 해명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검찰을 지휘 감독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보느냐, 이 국민적인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아마 지명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큰 세 가지 쟁점 모두 하나도 해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지금 자진 사퇴든 철회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당초에 제가 좀 범위를 획정을 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이유가 우리는 누구를 검증하는가, 국무총리인가, 대통령인가, 장관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국회의 청문 권한이 총리 후보자인 경우에는 동의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권자는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관 후보자는 청문 권한만 있고 궁극적으로 드러낸 사실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책임과도 감안해서 정부적 판단까지 해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간에 지금 흘러온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거의 뭐 총리급 이상의 의혹 제기만 있었습니다. 기사 건수로만 보면요, 의혹의 비중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의 후보자로 내놓은 분이기 때문에 뭐 비중이 더하다 덜하다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의문을 가지시면은 응당 그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또 해명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다 할지라도 예전에 황교안 대표라든지 기타의 장관에 비해서 정말 근원적인 개인 비리를 대놓고 드러낸 사실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뭐 고액 수임료를 그렇게 정관 예우에 의심을 받으면서 받았던 건 본인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 뭐 가족과 관련된 얘기 또는 가족이 투자한 회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천과 관련된 얘기 등등인데 조국 후보자와의 직접 관련성은 아직까지도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조국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검찰 수사 시작에 단초를 마련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고소고발인데요. 예. 조국을 피의자로 넣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요. 네. 조국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 그 변방에 있는 타자의 수사입니다. 그 점을 예. 명확히 말씀드리고 검찰 수사 관련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성은석 의원님,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에 한정된 의혹 제기나 검증이 아니라 대선 후보급 아니면 총리급으로 확산돼가지고 모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 지금 그 문제를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후보자가 총리 후보든 대통령 후보든 아니면 장관 후보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문제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모펀드를 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되고 난 뒤에 관보에 이미 게재된 그 재산 신고 서류에 사모펀드 나가는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관보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보를 못 봤다. 예, 관보는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서 재산 신고하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도장까지 찍고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도장 찍고 하는 거는 비서한테 시켰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냐? 장관 후보든지 아니면은 다른 직위에 있는 후보든지 검증을 담당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그럼 다른 후보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재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의혹이 있는지 논문도 봐야 되고 그런 걸 봐야 되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가 재산 등록했던 과거의 관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민정수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못했다. 나는 모른다. 관보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정수석으로서도 기본적인 자질이 없었던 사람이다.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죠. 헌데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론스타 문제에 대한 경제 구조적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 어떻게 사모펀드를 모를 수 있냐라고 얘기했는데요. 론스타라는 헤지펀드가 기업을 사들이고 파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쳇말로 본인의 돈놀이를 위해서 쳤다 빠졌다를 하는 그런 자본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그 구조를 바라보는 것과 내 자산을 사모펀드라는 어떤 구조의 수익 구조의 어떤 우리 자본시장법이 허락한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봐야 합니다. 뭐 관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모펀드 어딘가에 투자돼 있다 정도는 알겠죠. 하지만 사모펀드라는 게 정확한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고 등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섞어서 또는 비약해서 후보자에게 책임 있다는 식으로 모른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는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통상 집에 지금 통장 관리하시는 스스로의 어떤 패턴을 보시더라도 스스로 그 후보자 자리에 쓰셨다면은 다 알았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 부재의 분배들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후보자의 발언을 말씀을 바라봐주세요. 굉장히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저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누구든요. 상식의 수준에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조국 되고 후보하고 관련성 살펴보자는 또 겁니다. 책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네네.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자의 비난 가능성.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이냐를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모펀드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거에 2012년도에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직자 청문을 하는 것은요.
자질이 있느냐, 그다음에 도덕적 수준이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한 건데 특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다른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라고 론스타를 잘한다고 했는 사람이 사모펀드는 처음 봤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재산을 신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본을 못 봤다. 관본을 못 봤다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보다 그러나 본질- 재산 신고를 자기가 직접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사모펀드 투자한 것이 왜 문제냐? 조국이 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가족들이 일가족이 처와 아들, 딸이 다 투자를 했어요. 그 전체적인 것들이 자, 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냐? 국민들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국민들도 어느 순간에 주소를 잃어버릴 만큼 공세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천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계신 그림은 그거잖아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운용사와 다 짜고 사실상 법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의 투자를 통해서 민정수석이 돼서 그 회사를 봐줘가면서 키워서 수익을 보려고 했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지금 비난하시는 거죠. 아니면은 자본시장법에서 허락된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위법으로 보시는 건 이재정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죠? 지금 시나리오가 그 방식이 아니면 있는데 시나리오가 야당은 시나리오가 없고요. 그림을 그리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냥 있잖아요. 수사를 저기 하니까. 통장번호 아십니까? 통장번호 모르는 어떻게 개인 통장번호를 모를 수 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번호를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거라는 전체적인 그림과 의심이 이재정 없으면 의원님,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죠. 저는 국민들은 한국당이 잊고 있는 그렇게 거예요. 호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국 후보자의 지금 투자 이 방식에 이야기는 검찰이 예.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그림 그리는 게 없고요. 예. 아니, 그림이 미리 아니라 정해놓는 거 없습니다. 최소한 조국 다만- 후보자에게 비난할 다만 가능성이 사실이 있는 나왔는데 행위는 그 뭘까요? 사실이 나온 팩트가 조국 후보자의 비난 가능성. 조국 후보자가 얘기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 바꾼 거에 대한 위선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말 도덕적 바꾸기. 수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 국민들께 그런 우리 집에 것도 통장이 몇 개 던져드려야 있는지 된다. 이런 몰랐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면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네. 이게 뭐냐면 조국 후보자에게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 사모펀드 제가 객관식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질적인 예. 지금 문제 제기가 그렇죠.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사모펀드와 관련된 투자. 사모펀드에는 투자하면 안 된답니까? 아니면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친척일 때 거기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불법 증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모펀드의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을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지어야 된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하면서 그 회사에게 이득을 주도록 유도했다라는 의심이십니까? 사실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네. 되어서 조국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정황적으로라도 입증하셔야 그 다음에 비난할 수 네, 있는 건데 법무장관의 자꾸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자격조건과 책임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가 비난 보십니까? 가능성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자, 행위, 어디에 조국의 비난 행위에 가능성? 대해서도 문제가 많죠. 조국이 몰랐다라고 정언이 아니죠. 조국이 몰랐다고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하고 했던 거는 본인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는 백지신탁이나 다 매각을 해야 되지만 사모펀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네,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또 전체 우리 법 전체 취지에 봤을 때는 주식도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모펀드와 같이 소유주가 또는 운영사가 100% 자기 의지대로 운영하는 이런 데 투자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공직 후보자는 기다려보십시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지금 기다려보십시오. 시작하시는 건가요? 기다려보십시오. 말꼬리 자꾸 잡지 말고. 네. 예. 말꼬리 잡지 하시고 그다음에 말고. 이제 좀 하시죠. 기다려보시고요. 그런 지적이 그래서 있을지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 계속 그 청문 과정이 진행되어 오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면 본인이 사후라도 본인이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이랬고 이런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통장번호 몰랐다. 통장번호 모르죠.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번호 알고 모르고 하고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직 후보자 그 누구도 사모펀드를 투자했던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서 예.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던 조국 후보자의 그 위선적인 인생 거기에 대해서 예. 문제를 제기하는 게 국민들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얘기하시고. 관련해서 자꾸 골대를 옮길 때처럼 당황스러운데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어떤 지점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는데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하셨어요.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데 아직까지는 조국 후보자의 네. 관련성이 그럼 없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입시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비리라고 하려면요. 정말 비리가 있어야 됩니다. 입학을 결정하는 그 담당자가 조국 후보자 또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의 부탁을 받아서 청탁을 받아서 어떤 불법한 유형력의 대가를 얻거나 등등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 따라서 부당한 방식으로 그 입학을 허락했었어야 되는데 채용의 룰을 반해서 입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이 있는데 그 성적이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주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면서 변주 굴리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청문회 자유한국당 왜 안 하고 싶지라고 할 때 일반 국민들, 네티즌들 이런 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신여대 자녀 비리 의혹 때문에 네, 그것이 그걸 나올까 봐라고 얘기하셨고요. 하는데요. 네. 그거는 비리예요. 그거는 비리예요. 이미 좋습니다. 관련 기자의 형사재판에서 밝혀졌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된 네. 걸로 2심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초점을 아니요, 이거는 초점을 흐리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흐리지 진행자님 마시고.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사실상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교육의 공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어쨌든 부분인데 간에 아까- 그 부분의 총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는 겁니다. 아까 비리는 그런 걸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까 비리입니다. 초반에 뭐 청문회를 기피하려고 하는 배경으로 그런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 입시 비리 얘기하셨는데 비리라는 용어를 쓰는지 특혜라는 용어를 쓰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대체로 특혜라는 지금 용어를 입시비리라는 쓰고 있는 것 말은- 같던데요. 아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비리라는 얘기를 계속 그런 쓰고 말 계시거든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험 전형이라는 잠깐만 거짓말도 기다려요. 하셨잖아요. 잠깐 지금 말꼬리 잡지 입시 마시고요. 관련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 논의 토론 과정에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입시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저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요. 예,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입시 비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하고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주광덕 의원이 다시 제기한 문제도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논문을 어떻게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를 얘기했을 때 영어를 워낙 잘해서 장 교수가 1저자로 해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그 사실관계를 봤더니 영어의 작문이나 독해나 회화나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 애들을 둔 학부모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논문에 어떤 인턴 경력 들어갔는 이런 것들이 입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국회의원이 특히 야당 국회의원이 조사해서 입증해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이제 어쨌든 정의를 못 하시고 위법과 그냥 정서적인 문제와 도덕의 문제를 섞어서 말씀하시다가 또 그 지점을 지적하면은 또 옮기시고 하시는데 분명히 입학과 관련된 비리라는 이야기를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신 건 자유한국당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지점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은 그런 학생기록부 관련 자료를 어떻게 얻으셨답니까? 공익제보요? 공익제보자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되고요.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주광덕 의원님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요. 아니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외고의 등급의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외고의 영어 성적은요. 통상 4, 5등급도 95점 상관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련된 해명을 해주시고 있고 이미 이제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표준 편차 5점 정도고요. 관련된 인원이라든지 등등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야 외고에서 그 성적이면
아주 잘 받는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관련 경험, 현황을 들여다본 분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그와 같은 자료를 정말 특정 권한자만 목적을 입력하고 얻을 수 있는 나이스 시스템상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그렇게 공개하면서 그저 공익제보라는 말로 뭉뚱그린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자유한국당 그리고 주광덕 의원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주광덕 의원이 그저께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이 부분은 공익 제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특정인을 내가 폄훼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 똑같이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국민들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뭐 외고에서 5등급이면 4, 5등급이면 잘하는 거다. 예, 잘하는 거죠. 왜냐? 외고에 들어가는 학생 자체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집단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맞죠. 맞는데 어쨌든 외고에서 전체 9등급 중에서 주로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왔고 영어 회화 중에서 6개 학기 중에 2학기는 뭐 4등급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계속 3년 동안 그 정도 수준이면 그 네. 많은 외고 학생들 중에 중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중하에 위법 해당되는 학생이 네. 그 많은 외고에 그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많은 학생이 다 영어를 잘해서 그러면 제1 저자가 되는 논문을 쓸 정도로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기 이 경우가 거의 유일한 예. 케이스에 어찌되었건 가깝습니다. 위법 정보를 취득하셔서 하신 예. 공격지거든요. 그건 이후에 이미 시쳇말로 헛발질이 된 거는 예. 밝혀졌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 이럴 때 필요하네요, 이재명 의원님. 예. 위법에 대한 책임을 예, 지시는 일만 취득 남았다는 거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에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두기로 하고요. 아까 이재정 의원께서 지금 검찰에 지금 이제 압수수색 등 이렇게 수사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향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또는 후보자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검찰 수사는 아까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뭐 여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식 얘기들도 야당에서는 하시곤 했는데요. 저희는 검찰의 수사 법에 따라서 본인의 권한으로 검찰의 고유의 권한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지만 네. 당초 자유한국당의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로 인해서 시작된 사건에 있어서 고발인 조사도 없이 청문 기일을 잡자마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은 당혹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법조계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향후에도 원칙대로 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봤던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여론에 부풀리기만 결국 일관하다가 나중에 궁극적인 검찰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당사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정치 개입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경고가 무색할이 많지 바로 그 브리핑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바로 그 다음 날 TV조선에 검찰의 압수수색된 증거 자료의 일부가 흘려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관련 수사 상황들이 계속 흘려지고 있는데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도 현행법 위반으로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 부분은 책임을 지어야 최근에 된다고 검찰 행보에 이야기하고 대해 있습니다.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그 예, 말씀입니까? 그거는 비단 어허.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장 신뢰하는 총장 후보라고 또 아니요. 총장이라고 했었는데. 아니요. 단 한 번도 저희는 야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때 윤석열 총장은 우리 당과도 교감이 있는 자가 아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바는 저는 방송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네. 했는데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도 나는 사실 두렵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다수의 법률가들이 얘기했고요. 그 점에서 현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사람 아니다라는 점은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렇게 칭찬했던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비난하는데 지금도 비난의 지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 조직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유례 네.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 역시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역시 혹여 그런 네. 기득 세력의 저항이 아닌지 야당의 평상시 같지 않은 이런 비난에 온 힘을 다 쏟으시는 모습 역시도 네, 알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함께 저항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저는 거듭 의심이 최근에 됩니다. 검찰 수사 행보에 대해서 불신 아니면은 부정적인 평가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많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그 검찰주의자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느 했던 직종이든 간에 그 직종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 조직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주위에 그 모든 자기 직종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검찰이 상당 부분 압수수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의혹이 상당 부분 범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계속 압수수색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조국 후보자가 그저께 이제 기자간담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주로 얘기했던 것은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때 논문 썼던 부분, 그리고 그때 인터넷 했던 부분들이 좀 허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허위보다는 뭐 특혜 뭐 이런 특혜, 얘기. 예, 허위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논문에 그 날짜 자체를 좀 바꾼 게 있습니다. 원래 1학년 때 했는데 2학년 때 했다 그러고 또 일저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특혜라는 뭐 좀 좁혀서 특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의전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양대 총장의 상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동양대 총장은 결제한 기억이 없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또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그 인턴 활동이 이틀밖에 가지 않았는데, 키스트에 이틀밖에 가지 않았는데 3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자기가 증명서를 다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증명서 발급 대장에는 또 조국 후보자의 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적인 의구심이 자꾸 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구심을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너무 오래 하셨어요. 줄여주시고요. 그쪽보다 덜 했습니다. 그쪽보다 덜 했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검찰이 그동안에 지금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30초 못했을 지나신 경우에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마무리하시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의원. 예, 기자간담회가 뭐 전파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강제한 더불어민주당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이슈에 대한 관심,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결국은 카메라가 몰리기로 했고, 그것이 11시간 진행되는 동안 생방송으로 생중계한 언론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박성, 반론성 기자간담회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5명이 질문을 받았고 사실상 뭐 10분에서 30분 남짓 중계되다가 말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얘기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구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 정서, 교육의 황금사다리를 지켜봤던 수많은 박탈감을 가진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 이해합니다. 정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부모가 관여한 입학 비리로 이어지는 것인지 부모의 행위로 인한 특혜로 이어진 것인지는 또 다른 구분이 필요한 지점이고, 조국 후보자의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서 검찰이 관여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 넣으면서 피의자로 돼 있을 뿐이지 조국 후보자를 향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특혜라고 한다면요, 당시의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경력들이 필요해서 많은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었던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 가운데의 경력을 활용했던 것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 다른 얘기라고 뭐 물타기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백히 짚어야 됩니다. 황교안 총리의 남매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일 때 4개월 남짓 장애인 관련 사이트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상을 받았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데요. 사실상 나머지 3명은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직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요, 그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니요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우리가 함께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다음에 아들이 후보자가 대학교를 되면 가시고 그래, 난 될 뒤에 겁니다. 아들이 알겠습니다. 대학을 간 다음에 네. 딸이 고3이 되자 이것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법률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이 정황은 인턴십을 능가합니다. 네. 장관상을 아무나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5명이 전국에서 5명이 받는데 그중에 고등학생, 네. 중학생이 공직 후보자 황교안 되면 대표의 적절히 아들, 딸입니다. 검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저는요, 비난을 하려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될 기준을 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특검이다 아니면 거기까지 검찰 하시고요. 수사다 우리 스스로의 내규를 가집시다. 오늘 최소한 주제는 일단 예.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예, 얘기니까는요. 동일한 거기까지 방식의 한정하시고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공직에 합당한지를 나름의 기준을 우리가 합의를 하자는 하여튼 뭐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입니다. 이제- 또 하나 잠깐요. 검찰 수사 관련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기자간담 회의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겠지만은 가족들이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총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과연 적절한가라고 했을 때 그 관련해서는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 중립성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건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말씀하신 건 좋아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뭔가 대단히 자기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자꾸 이제 다른 길로 샜는데 네,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의혹들이 국민적인 의혹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은 언급이 안 되었던 거죠.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도 다 법은 지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더 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법적, 도덕적 잣대를 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께서 계속 도덕적인 문제냐 아니면 법의 문제냐 문제 자꾸 구분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불법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도덕적 기준도 일반 국민보다 높고 다른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은 불법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조사를 했는데 불법은 없고 그냥 도덕적인 문제만 있다. 그런 결과는 그 검찰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검찰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문회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언론이 해야 될 일은 그 공직 후보자가 정말 능력을 갖췄느냐, 자질이 있느냐, 도덕적 기준이 합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응당 본인이 다 확인하고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도록 얘기해 줄 그런 네.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예. 봅니다. 예, 아까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비난을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더더욱이 스스로 더 철저히 하겠다고 우리 후보자가 다짐을 하신 것이고요. 저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가 개시된 바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검찰의 수사를 조국 후보자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피의자 부분에 자유한국당이 늦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왜 조국 후보자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시선들이 모아질까요? 언론 보도량을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며칠 전 상황이라 지금은 더할 텐데요. 조국 후보자는 3만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회에 동의권도 없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3만 건이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0분의 1입니다. 당시에 비리 종합 세트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들었던 황교안 대표 역시 요거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주의자거든요. 검찰 조직원이거든요. 법무부 장관님은요, 지금 사실상 검찰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법조 전반에 대한 형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검찰 법무부 장관을 사람들은 그토록 원했던 건데요. 왜 이렇게 저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검찰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가 그간 견지해왔던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들, 그 의지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면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자금의 언론 보도 행태, 사실은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루어진 보도가 예. 정말 절반이 넘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 역시도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입을 묶어놨던 조국 후보자가 어렵사리 마련한 기자간담회 비난하고 헐뜯고 예. 폄훼하기 바쁘지만 세상에 어떤 공직 후보자가 스스로 열 몇 시간을 기자들 앞에 고스란히 날것 그대로 예. 내던져진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에 대한 의혹을 그렇게 내비칠 수 있을까요? 우리 예.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단 네. 5시간이라도 네, 언론 앞에 설 수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공직 후보자가 어떤 되면 공직 그때 검증하십시오. 어떤 네. 공직 후보자도 예. 그래왔던 적 없다는 점에서 그런 조국 후보자의 진실함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가 보이는 선의의 자신감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많은 너무 보도를 잠깐 가혹합니다. 아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자꾸 논점을 흐리면서 우리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예. 맥락이 아니고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 네, 후보자 제가 아까 검증에 그- 대한 제가 부분을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드렸고요. 기준을 가지고 예, 다른 동일한 이 시선으로 자리에 저희가 이 살펴볼 자리에 필요가 대상이 있습니다. 아닌 예. 그 야당의 당대표와 예.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비난이 좋겠고요. 아니라 말씀 좀 더 지적입니다. 드릴게요. 비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 한국당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초라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한국당이 부안해동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당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적절한 토론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청문회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맞습니다. 책무입니다. 그런데 왜 상대 당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겠고요. 제가 조국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국 후보자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웅동학원, 부동산 매매라든지 그다음 사모펀드라든지 조국 딸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을 2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 들어서 16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비리가 있는데 거기에 비리가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민정수석을 하던 조국 예. 후보자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 하는 이런 느낌이 막 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현재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지금 가슴이 정말 분노로 좀 끓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러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국 부분들을, 후보자의 이런 비리라는 부분들을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여당에서는 잘 좋겠습니다. 아시고 정부 여당에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잘 끌어안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네. 책무를 여당 국회의원께서 좀 해주셔야 된다. 예, 이 질문을 제가 성원석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황교안 전 총리 시절의 보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압도적으로 조국 후보에 대한 보도가 수만 건이 되는 배경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야당도 같이 결합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은 배경을 이재정 의원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언론을 보도를 많이 해주시오라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만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최근에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청대소할 일이라고.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크고 국민들의 공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야당을 비난하고 검찰을 비난하고 그래서 검찰을 개혁을 할지 개악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검찰을 권력의 신여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판넬을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새로 맞이하는 즈음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냐도 있지만요. 사실상 이 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장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런 신상털기에 가까운 이제 검증이란 이름의 절차들 과정에 사라진 게 뭐냐면은 실종됐습니다. 정책의 검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져 있는데요. 그런 법률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그냥 반대의 목소리. 근데 왜 반대하는지, 그러면 더 바람직한 공수처 또는 검경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후보자와 함께 입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소위 흑수저들, 수많은 흑수저들의 박탈감을 위해서 우리 사회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뭔지에 네.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입을 앙 다뭅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리다. 과연 조국
한 명만 사라지면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특목고 정상화에 길을 쓰고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제도의 문제는 이야기하려 하지 않음이 사실은 흑수저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드러내는 두분다 겁니다.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는 9월 4일자까지 나와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9월 4일자 리얼미터인데 43.9%고 매우 찬성은 29.1%밖에 되지 않습니다. 8월 30일자에 보면 매우 반대가 45%, 매우 찬성은 28.3%입니다. 많이 벌어지는 것은 8월 30일 한국갤럽은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가 57%, 반대, 임명 찬성은 27%, 이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도로 지금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실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것이 여당,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책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의 지형, 그 숫자에 저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런 수많은 보도 가운데서도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후보자 역시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에 주어져 있는 권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 보고서 적격이라고 하든 부적격이라고 하든 그런 방식으로 예각화시킨 논점들을 드러내고 나면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거고요. 예. 그런 여론을 들어서 임명권자가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임명권자들은 사실은 만약에 여론이 그렇지 않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역풍은 우리 정부 여당이 갖는 겁니다.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국회에 동의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권한이 거기까지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국회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6일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의 선택도 있고요.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이 또 한 번의 이제 진통이 예상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후의 과정 놓치신 말씀 포함해서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 추가드리겠습니다. 송호석 의원님. 예, 저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딸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90여 명의 신생아 혈액을 채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국 후보자 딸이 아마 10세, 11세 언저리였을 때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모르긴 해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신생아의 피를 뽑는데 10세, 11세 된 애가 피를 뽑아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하면은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고등학생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네. 관계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는데 자기 신생아, 자기 애의 피를 뽑는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동의하겠습니까? 참 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 하나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동기한테 부탁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네, 구체적인 지적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예, 전형적인 송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이 전형적인 야당 공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겁니다. 팩트는 체크를 하셨어야죠. 조국 후보자 딸이 그 실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한 결과치들이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이미 다 밝혀져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제 사실에 대한 오해를 전제로 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변주 굴리던 그간의 70만 건의 기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검증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알 권리 충족시켜 드리는 적당한 방식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국회 청문회도 마땅한 그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의 권한 내에서 우리 역할을 다하자고 야당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두 분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또 점검하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국회 인사청문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의 그 자성과 책임도 또 요구됩니다. 마지막까지 타협점을 모색하길 바라면서요. 생산적인 논의장으로서의 국회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